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5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켰는데 제가 미리 그냥 스포를 드릴게요. 마지막 책을 제 책을 원래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첫 번째 책으로 제 책을 그냥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새벽 1시 16분인데요. 제가 교보문고 들어가서 제 책이 지금 교보문고에 이북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클릭하면은 이제 시 에세이 분야에서 몇 위 하는지가 뜨는데 제가 그제 출간을 하고 어제 4위가 됐고 지금 이제 막 오늘이죠. 이제 오늘이 되면서 1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갱신이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1위를 한 거예요. 제가 보자마자 정말로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신랑 깨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넘치는 에너지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영상으로 일단 보는데 지금 테이블에 책을 막 쌓아놨거든요. 추천 도서 때문에. 어쨌든 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은 1인 학원 원장님이라면 그리고 인강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했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누군가의 뭔가 오답노트를 좀 참고하고 싶다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게 어쨌든 운영 일기 내용이에요. 거의 운영 에세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 땀 한 땀 엮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챕터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반 챕터는 제가 학원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정확하게는 학원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기 직전의 강사 생활들에 대해서 엮었고요. 중간 부분이 이제 운영 일기 부분입니다. 제가 인강 시스템을 도입하기 직전부터 도입하면서 있었던 일, 도입하고 나서 있었던 부작용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극복기까지 담았고요. 마지막 챕터 3은 제가 어쨌든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운영 꿀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담아봤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게 제가 엮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출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100권 한정판으로 출판을 한 거라서 종이책은 사실 좀 비싸요. 그래서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고 싶다면 교보문고에서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목은 원장님 혼자서도 괜찮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히 신경 쓴 에피소드가 퇴원생 관련 에피소드인데 마침 제가 이번 주 학원 유튜브 올라가는 내용이 퇴원생 관련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 퇴원생을 보낼 때 아주 잘 보내는 편입니다. 그냥 안녕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받으면 감격할 만한, 감동할 만한 피드백을 잔뜩 써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피드백 덕분에 퇴원생이 신규생을 추천한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고요. 퇴원생의 추천으로 들어온 신규생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 퇴원생 피드백 전체를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쓰는 표현들, 제가 학생들, 학부모님들하고 실제로 나누는 대화들에 대해서 깊이 담아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은 맨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블로그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좀 쓰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블로그를 작성을 대체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블로그 중요하다 하지만 블로그가 어떻게 신규생을 데리고 오는 건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어쨌든 주력 홍보 무기로 삼고 있다 보니까 블로그 관련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거든요. 저희 집에 블로그 관련 섹션만 해도 한 10권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뽑은 블로그 관련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블로그 대행사 대표님이 쓰신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썰을 푼다고? 라고 할 정도로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내 블로그가 고객을 데려왔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는 어쨌든 브랜딩 블로그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어떤 핵심 내용을 잘 담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대행사 대표님의 와이프분이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필라테스 센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필라테스 센터의 블로그도 대행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아주 직결된 이야기가 많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말 브랜딩 블로그가 왜 유의미한지가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학원 블로그 관련 책을 쓰게 된다면 되게 담고 싶었던 이야기의 일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어쨌든 필라테스와 학원은 업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사실은 지금 세 번째 책을 추천하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꺼내야 되는데 그 책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빌려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설명회를 기획할 때 혹은 이제 어떤 중요한 공지를 해야 될 때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참고로 설명회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나중에 설명회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설명회 때 가장 마지막에 반드시 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하 모먼트입니다. 아하 모먼트가 말 그대로 아하 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아하 모먼트가 딴 게 아니라 결국에 감동을 주는 순간, 좀 뭔가 마음이 찡해지는 그 순간을 반드시 그 대상, 학부모님한테 드려야 돼요. 만약 학생이 그 대상이라면 학생한테 그 감정을 전해야겠죠. 자, 근데 그 아하 모먼트에서 어쨌든 조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깊이가 있는 인사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인사이트를 제가 가장 많이 가져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일의 격이라는 책입니다. 일의 격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다른 에피소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깊이 새겨 들을 만한, 제가 정말로 5회독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에서도 약간 아이들한테 해주기 좋은 짤막한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추천드리는 책 중에서 제 책을 제외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토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추천하는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는 블로그에서 스토리도 되고요, 인스타에서 올리는 글도 되고요, 아니면 뭐 릴스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 쓰는 모든 스토리를 다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글쓰기를 포함한 대본, 그런 것들의 스토리는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 막막한 가운데 가이드를 줄 만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요. 스토리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구간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원래 이야기의 구성을 기승전결로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요, 결부터 때려라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쇼츠나 릴스를 많이 보고 짤막한 영상들, 짧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승전결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 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인 이야기, 특히 브랜딩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브랜딩이 아니라 마케팅과 관련된 스토리일 때는 결부터 제시하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책을 여러 번 읽고 나서 특히 그 규칙에 제가 조금 집중을 했었고, 그것에 기반해서 만든 이야기들이 실제로 유의미를 꽤 높았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스토리 혁명은 브랜딩 글쓰기보다는 마케팅 글쓰기에 조금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릴스라든지 쇼츠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글, 후킹하는 글이라고 하죠. 후킹하는데 좀 잘 쓰이는 원칙들이라서 그거는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두 가지 글이 있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면, 하나는 마케팅을 위한 글, 하나는 브랜딩을 위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을 위한 글은 우리가 보통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글, 이제 꼬시는 글이죠. 쉽게 말하면. 브랜딩 글은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실제 이제 내면을 보여주는 글이 바로 브랜딩 글쓰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해 보세요. 마케팅을 되게 잘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왔더니 내면이 없어. 브랜딩 글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도망갑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브랜딩 글쓰기를 차곡차곡 잘 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준비가 됐다, 브랜딩 글쓰기가 충분히 창고에 잘 쌓여 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 글쓰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일을 하는, 그 순서로 글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책은 브랜딩 글쓰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나의 내면이 충분하고 내가 생각한 나의 블로그가 충분히 풍족할 때, 그때 여기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초심이 약해지거나 멘탈이 약해질 때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방금 말씀드린 그 브랜딩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했죠. 마케팅 글쓰기는 사람을 데려오는 글인데, 사람을 데려와도 이 안에 내면이 비어져 있으면 우리 그냥 소개팅하고 똑같잖아요. 얼굴이 괜찮아서, 외모가 괜찮아서 왔는데 내면이 텅텅 비어 있으면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걸요. 너무 잘생기면 또 다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내면의 글쓰기가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마케팅 글쓰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면의 글쓰기를 도와주는 책입니다. 바로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 처음에 블로그에
브랜딩 글쓰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체가 뭔가 판단이 안 설 때 그때 여기서 쓰라는 순서대로만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부한 브랜딩 글쓰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서 정신없이 5권의 책을 추천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들이 괜찮으시고 읽어보시고 나 이런 책들 좀 더 소개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책, 예를 들면 교육비를 설정할 때 제가 참고했던 책들,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 쓰는 기술들이 적혀있는 책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꼭 읽어보시고요. 쿠팡으로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오더라고요. 꼭 책을 읽어보시고 괜찮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이 책. 원장님 혼자서도 괜찮아요 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서평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